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 3시 반에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내일이 10월 9일 한글날 휴일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대화창에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반종상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현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어제부터라기보단 지난 주말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다들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갈게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코스피 상승률은 플러스 2.21%, 코스닥 상승률은 플러스 1.31%인데 사실 시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8월 정도까지. 이제 그때까지는 이상하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줄이 씨가 말랐다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어찌되었든 시장에 이제 돈은 좀 들어오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돈이 이렇게 좀 돌고 있다라는 느낌? 뭔가 이제 예전에 주식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뭔가 돈이 막 없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좀 돈이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가 2046.2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635.41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되게 상승이 컸는데 우선은 코스피 같은 거래소에는 기관이 3천억 정도 순매수가 오늘 들어왔어요. 반면에 외국인이 한 456억 순매도, 개인이 2,547억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 코스닥 쪽을 보면 외국인이 엄청난 순매수를 했어요.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이 2,376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사실 2,300억 정도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들어와도 되게 큰 상승인데 지금 코스닥이 2,376억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엄청 잠시만요. 아니 방송해. 멘토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저희 WM 본부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WM 본부장님께서 가끔씩 저희 직원들한테도 아침마다 되게 좋은 글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멘토스 회원분들이나 제가 그 그린향기의 투자 이야기 방에 이렇게 가끔씩 되게 좋은 글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올려드리는 거는 조금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나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글을 보내주시는 저희 WM 본부장님이 잠깐 오셔서 제가 잠깐 방송을 중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급 동향을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의 외국인이 2,376억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래소는 기관이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소 코스닥 개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했어요. 순매도.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는 기간이 3천억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되게 상당히 강한 장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은 돈이 들어와야지 오르고 어떤 섹터나 종목도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펀더멘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수급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것도 어쨌든 그 우리나라 시장이든 크게 보면 섹터든 종목이든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야지만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시장을 보면은 어제부터 바이오 쪽에 인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상 상승 기업이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메지온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그 올해 7월에 그 임상 3상 어떤 데이터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래서 2019년 7월 1일자에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19%까지 빠지면서 얘가 28,550원까지 갔었던 애예요. 2019년 7월 1일자에.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다시 추가 조정이 오면서 거의 계속 좀 빠지면서 8월 6일 거의 코스닥이 540포인트로 저점을 찍을 때 얘가 23,150원까지 내려앉았었어요. 근데 이게 8월 6일 8월 7일 23,150원에서 오늘 장중 고점 얼마까지 왔냐면 126,400원까지 왔어요. HLB가. 바닥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이 지금 거의 2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지금 2018년 9월 말 정도에 12만 5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거를 오늘 찍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윗골이 달린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요게 그 2018년 9월 28일에 고점을 오늘 찍고 내려온 거예요. 전고점 라인.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HLB는 장중에 15%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점에 물려있던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했겠죠. 지금 2018년 9월 28일 126,000원이 HLB의 전고점이거든요. 오늘 HLB가 125,4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 임상 3상 실패라고 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중단 권고를 받았어요. FDA로부터.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사실 신라젠이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얘가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고점이 2017년 11월이었어요. 거의 이게 15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신라젠이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가 15,000원이었고 2017년 11월 달에 15만원까지 올랐었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10배 올랐던 종목이었죠. 근데 신라젠이 임상 3상 실패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9,000원대까지 거의 장중에 종가로는 8,140원까지 내려왔던 애예요. 9월 말일자로 8,140원. 근데 신라젠 뭐 팩사백이 다시 무슨 뭘 한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신라젠이 어제부터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16,35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9월 30날 8,140원에 비해서 100%가 오른 거예요. 거의 100%.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헬릭스미스도 삼상이
실패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상 결과를 발표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결과를 내놨었어요. 어떤 약물이 혼용이 됐기 때문에 그 헨리 스미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헨리 스미스도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 이슈가 있고서 뭐 하한가를 가면서 하한가를 거의 3일 맞았었어요. 8월 2일, 8월 5일, 6일 하한가를 3일 연속 맞고 8월 7일 날 이번 신라젠이고 헨리 스미스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제일 늦게 삼상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헨리 스미스도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하한가 가고 9월 25일 날 하한가를 가고 9월 26일 날 9% 빠지고 27일 날 3% 빠지고 9월 30일 또 9%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헨리 스미스 같은 경우도 9월 30날은 거의 64,400원까지 장중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헨리 스미스가 장 전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따로 하고 있었던 엔젠시스에 관한 삼상 1비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자체 결과를. 그러면서 그 헨리 스미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 혼용으로 인해서 임상 3-1상이 실패했던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가 그게 VM2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임상 3-1 비상에서는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됐다라는 공시를 갑자기 어제 장 시작 전에 내요. 그러면서 그 임상 그 혼용으로 인해서 그 실패라고 했던 3-1상과 임상 3-1 비상은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별개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어제 장 전에 이 공시가 갑자기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면서 그린양기의 투자 이야기 방에는 제가 어제 오전 8시 반과 9시 사이에 그 공시를 바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헨리 스미스에 관한 거를. 그러면서 헨리 스미스가 지난달 23일에는 임상 3-1상에서 위약하고 엔젠시스가 뒤섞여서 정확한 약효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 장 개시 직전에는 임상 3-1상과 별개의 시험인 3-1 비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라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얘기를 하는 공시를 내면서 헨리 스미스가 바로 장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또 1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헨리 스미스 측에 따르면 임상 3-1 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별도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과정을 거친 독립적인 두 번째 임상 3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물이 혼용돼서 어떤 데이터, 정확한 약효 확인이 불가능했던 거는 임상 3-1상이고 이번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조사된 거는 임상 3-1 비상으로 두 개는 독립적인 임상 3상이라고 회사 측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약간은 아직까지도 퀘스천만 크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헨리 스미스에 대한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에 대한 제 개인적 사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헬릭 스미스를 계속 쭉 지켜보면서 약간 저 개인적으로 판단한 김선영 대표님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인 쪽지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임상 삼상 기업들이 우르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확 다 꼬꾸러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HLB, 신라젠, 헬릭 스미스, 메지온이에요. 임상 3상 기업들의 저희 현재 대표적인 기업이. 그러면서 순차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HLB가 7월 달에 그 목표치 미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HLB가 먼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신라젠이 임상 3상이 FDA로부터 권고 중단을 받았다. 임상 이제 3상 실패인 거죠. 그렇게 나왔고, 헬릭 스미스가 9월 23일 날 혼용이 돼서, 약물이 혼용이 돼서 정확한 3상 데이터를 발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메지오는 계속 3상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3상 실패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HLB가 목표치 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쭉 빠졌어요. 먼저 빠지면서 거의 23,000원대까지 내려와요. 8월 8일날 23,000원. 근데 HLB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FDA 기준은 아니고 HLB의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에요. 어찌되었든 3상이 성공했다라는 회사의 어떤 얘기로 인해서 HLB가 다시 올라와서 8월 8일 23,250원 저점 대비해서 오늘 장중에 125,400원까지 올라와서 거의 2달 만에 5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HLB 전고점 라인인 HLB 전고점이 2018년 9월이었어요. 126,000원이었는데 오늘 125,40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신라젠이 거의 8,14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늘 16,350원으로 마감을 하죠. 거의 임상 3상 실패라는 결과를 내놓고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더블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FDA로부터 중단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지금 완전히 어떤 임상 3상 결과를 얘기하기가 힘든, 자꾸 되게 애매모호한 시장이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투자자가 정확히 무언가를 판단하기 힘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HLB 차트를, 지금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세요.
지금 HLB의 거래량이 가장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게 2019년 7월 1일이에요. 그날 거래량이 폭등을 했어요. 그날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손바뀜이. HLB가 2019년 7월 1일자에 그러면 2019년 7월 1일자에 제가 종목별 매매 동향을 봐볼게요. 거기서 개인만 다 털려요. 개인이 금액상으로 345억 정도를 털려요. 그리고 그거를 다 누가 가져가냐? 외국인이 가져가요. 378억을 가져가요. 외국인이. HLB 7월 1일날 그날 종가가 38,350원이었어요. 7월 1일자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나요. 개인들은 저점이 다 털리고 외국인이라는 게 이제 받아가는데 이 외국인도 사실은 실질 외국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CFD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되게 시장에서 좀 너무 많은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외국인은 실제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에 CFD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해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HLB가 목표치 미달이라는 얘기가 남았는데 7월 1일날 개인만 다 털리고 외국인이 그걸 다 받아갔다. 이게 세력이 있는 주식이라면 분명히 향후에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 올려서 털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추측.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회사의 실질, 팩트하고는 상관없이 7월 1일자의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이 345억을 털렸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378억의 순매수가 들어와요.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저점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쭉쭉쭉쭉 더 내려가요. 7월 16일까지. 거의 34,400원까지 내려가죠. 그러면서 쭉쭉쭉 계속 더 내려가니까 개인들은 또 계속 털려요.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털린 걸 외국인이 받아요. 계속. 그러면 이 개인 털은 걸 누군가 받아갔으면 그 세력은 어떤 재료나 호재를 시장에 뿌리면서 다시 한번 또 털기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실 때 그리고 제가 그 바이오의 어떤 호재 모멘텀으로 하회 일정을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종양 학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HLB가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한다고 했으면 그 초대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9월 말일날 HLB가 상한가를 치고 쭉쭉쭉쭉 올라오죠.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고만 있어야 되는 종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요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조금 물린 세력들의 털기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을. 그 다음에 메지움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 라인을 지금 다 뚫고 갔어요. 지금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메지움이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오늘 메지움이 정말 신고가를 찍어서 장중에 25%까지 올라왔다가 19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지오는 유데나필이라고 이제 폰타치로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심장학회가 또 11월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임상 3상 기업들의 흐름이 요 며칠 사이에 너무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장전에 헬릭스미스가 그런 발표를 하면서 헬릭스미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어제는 하루 동안 제약바이오 전 섹터를 다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이하게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올리패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올리패스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요게 장외에서도 상장 직전까지도 4만 원대에 거래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공모가가 거의 지금 2만, 그 공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상한가를 찍은 이유가 지금 그 노벨상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물질인 저산수 유도인자 유전자 기술을 올리패스가 보유하고 있대요. 갑자기 그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물질이 되면서 갑자기 올리패스가 여기에서 호재 이슈로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올리패스도 거의 사실 장외에서 거의 4만 원대 거래되는 종목이고 공모가도 엄청 낮게 결정이 되고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었어요. 10월 4일까지도. 근데 오늘 갑자기.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정말 세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락할 때도 심하고 상승할 때도 급등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임상 3상 기업들은 진짜 매매를 하고 싶으면 그 세력과의 어떤 전략을 본인이 머릿속에 되게 잘 그려야 돼요.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도 잘 체크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해드리는 분들은 헬릭스미스가 3상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가감히 저는 좀 매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왜 매수했을까요? 회사가 3상 실패했다고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전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헬릭스미스가 9월 23일 날 그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24일 날 하한가 가요. 25일 날 하한가 가요. 26일 날 거의 하한가가 마무리 국면에 와요. 거기서 또 손바뀜이 일어나요. 9월 26일 날 헬릭스미스 매매 동향 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330억이 털리는데 외국인은 150억 들어오고 기관 18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때 저가에 들어온 세력이 한 번쯤은 들어 올려서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의 전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9월 26일 날 106,000원까지 빼고선 그 다음에 계속 빼요. 거의 71,400원까지. 근데 그때 수급 동향 보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계속 사요. 공포를 개인들이 극에 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3일 사이에 헬릭스미스 올라올 때 외국인 다시 다 팔았어요. 매매 동향 한번 보세요. 오늘 헬릭스미스 거의 외국인 기관 다시 양매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단타 전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단타 전략을. 그래서 이 매매 동향을 보면서 그 어떤 세력들하고 반대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짜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 결과가 실패라고 나왔는데 그것서 뻔다른 측면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는 거죠. 오늘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그럼 개인들만 털렸다. 외국인하고 개인이 들어왔네. 그럼 얘네가 좀 다시 들어올려서 뭔가 털 수도 있겠구나. 헬릭스미스 매매 동향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봐보세요.
9월 26일 날 수급하고 오늘 수급이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반대예요. 9월 26일 날 거의 하한가가 풀리던 날에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요. 개인 다 털리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 다 털었고 개인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매매 동향을 보면서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HLB도 전고점 라인 오늘 장중에 찍고 다시 보합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삼상 기업들이 헬릭스미스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메지온도 다시 올라왔고요. 메지온은 계속 오늘 신고가를 찍었어요. 메지온은. 그러면서 오전장에 바이오가 갑자기 강했었는데 다시 오후장에는 IT 섹터로 넘어가요. IT 섹터. 지금 특히 IT 섹터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국산화 기업들,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SNS텍 등이 되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가장 크게 올라왔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Q에도 그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강하게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이제 동진세미캠이 많이 올라왔고 SNS텍이 이제 블랙 마스크 국산화 수혜 기업이거든요. 근데 SNS텍은 거기에 EUV 팹니클이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메모리 쪽 삼성전자 EUV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EUV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 8월달인가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육성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EUV를 봐야 된다고 그랬고 좀 EUV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육성을 할 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파운드리랑 그 팹리스. 근데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는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메모리를 육성한다고 할 때는 파운드리로 가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그럼 삼성이 비메모리의 파운드리를 육성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7나노 공정 이하로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파운드리, 전 세계 파운드리 1등이 대만의 TSMC예요. 그 대만의 TSMC를 삼성이 이기려면 7나노 공정 이하로 가서 거기에 제일